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에서 오늘 아침 큰 불이 났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난 화재라 더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60가구가 불에 타며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민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홍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밑 주택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6시 27분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는 개포동 구룡마을이며 새벽 시간 발생한 화재에 주민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막 빨간 불이 솟아올랐고 금방 불이 이쪽으로 번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쪽으로 금방 불길이 달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등 헬기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군과 지자체 장비 68대, 총 1000명가량이 투입돼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연소 확대 우려가 없고 잔불만 남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10시 10분에 초진을 잡았으며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가연성 단열재 등으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있어 화재에 취약한 곳입니다. 불길은 주택 약 60채를 태우고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두 2,700제곱미터가 소실되고 이재민 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자체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임시로 머물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죠. 최대 20일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쌍방울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특히 대북 송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20일간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쌍방울 관련 비리와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배임 횡령을 비롯해 뇌물공여, 증거인멸 교사 등 6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중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거액을 전달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북한 측 인사에게 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심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북한 측과 협약을 맺도록 접촉을 주선했고 북한을 방문해 스마트팜 지원 등 6개 교류 협력 사업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북한 측 인사를 초청해 남북 교류 행사를 2차례 개최할 때도 쌍방울이 수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졌지만 이 대표와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한 건데요. 또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지인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된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를 완전히 신뢰한다며 현재로선 핵 확산 금지 조약
M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해 정치권 공방을 빚은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에 놓곤 현재 미국 핵자산 운용에 대해 공동기획, 공동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해 사이버 전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선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대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서로 초청을 한 상태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를 해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며 방중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부정하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유네스코에 추천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2월에도 사도광산을 추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추천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해 주한 일본 대사대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또 하나의 조선인 강제 동원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한국 시간 19일 밤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달라는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1600년대 에도 시대부터 금광으로 유명했던 사도광산은 지금은 탐방 코스가 됐지만 일제강점기엔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금광으로 유명했던 에도 시대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배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추천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도광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본은 유네스코가 지적한 미비점을 수정해 이번에 다시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주한 일본 대사대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근대 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광산 문제까지 불거지며 한일 관계엔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1960년대 문희, 남정인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를 열었던 고인은 당대 최고의 음악 스타 중 한 명이었는데요.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의 로맨스도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신세롬 기자가 윤정희 씨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1960에서 8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끈 1세대 여배우 윤정희 씨가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정희의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을 앓아온 고인은 프랑스 파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인 딸 백진희 씨의 연주를 들으며 편안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윤정희는 대학 재학 중 신인 배우 오디션에서 선발돼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대종상 영화제 신인상, 청룡영화제 인기여우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장군의 수염, 신궁 등 3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고 특히 1960년대 문희, 남정임과 함께 여배우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1994년 영화 만무방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그녀는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로 영화계에 복귀하며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7년 전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섰던 그날도 영화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작품 있으면 당장 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는 너무 좋은 게 정말 연대가 없잖아요. 제 직업은 영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고 싶어요. 영원한 현역 배우를 꿈꿨지만 고인은 마지막 영화 시에서 연기한 미자처럼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습니다. 최고 인기를 누리던 1976년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결혼해 큰 화제를 낳았고 둘은 50년 가까이 인꼬 부부로 문학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고인의 동생이 백건우가 투병 중인 윤 씨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음악의 스타에서 당대 최고의 로맨스까지. 윤정이는 영화 같은 삶을 살다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